자, 추상적 사실착오입니다. 자, 먼저 교사 내용보다 적게 실행한 경우죠. 자, 원칙. 자, 공범 정속성 법리에 따라 교사자는 피교사자가 실행한 범주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래서 살인을 교사했는데 정작 정범은 살인 미수에 그쳤다고 했을 때 요 피교사자가 지금 살인 미수에 나갔잖아요. 그럼 요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됩니다. 그래서 갑은 살인 미수죄의 교사가 되죠. 두 번째, 특수 강도를 교사했는데 특수 강도가 아닌 단순 강도로 그쳤다고 했을 때 요 단순 강도죄의 교사만 됩니다. 자, 시험은 요 예외가 출제가 더 잘 돼요. 자, 일단 별표를 크게 하나 해두시고, 자, 이 법리는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요. 예를 볼게요. 자, 강도를 교사했는데 정작 강도는 안 하고 절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강도 자체가 예비인모를 처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강도 예비인모가 되는 것은 31조 2항의 법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예비인모죄의 교사가 되고요. 그리고 정범은 절도를 실행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의 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한계 행위잖아요. 분명 교사자는 강도를 시켰다는 거죠. 그 시킨 것이 하나 행위잖아요. 근데 그 하나 행위가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니까요.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상상적 경합은 저 뒤에 배울 텐데 모든 죄에 있어서 가장 중한 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면 강도죄 예비인모가 중하겠습니까? 절도죄 기수가 중하겠습니까? 어디가 중하나요? 강도 예비인모가 중해요. 강도 예비인모는 7년 이하의 징역이고 절도 기수는 6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강도 예비인모가 형이 더 무겁기 때문에 결론이 강도죄 예비인모로 처벌됩니다. 요 기억이 아주 출제가 많이 됐단 말이죠.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올라가 보면 교사한 범죄의 예비인모를 처벌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 예비인모를 처벌하고 있고 실행한 범죄, 여기는 절도죠. 절도죄보다 교사한 범죄의 형이 더 중하다고 한다면 교사자는 양죄, 방금 말씀드렸죠. 교사한 범죄 예비인모와 실행한 범죄의 교사의 상경이 되는데 형이 더 예비인모죄가 무겁기 때문에 형이 더 중한 예비인모로 처벌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억인데 기억이 아주 출제가 많이 됐다는 거죠. 자, 사안을 좀 바꿔보면, 자, 살인을 교사했는데 살인을 하지 않고 지금 상해죄만 했다는 거죠. 분명히 두 사람은 살인하겠다라고 지금 합의를 본 거예요. 합의를 봤는데 정작 이 친구는 현장에 갔을 때는 살인 고의 없이 상해만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살인 예비인모가 상해죄 기수보다 형이 더 높아요. 살인죄는 이제 10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상해죄는 7년 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살인이 더 무겁습니다. 결론이 살인죄의 예비인모가 되는 거죠. 자, 디귿번 갑니다. 자, 강간을 교사했는데 정작 이 친구는 강제추행만 했다는 거죠. 자, 강간죄는 예비인모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리도 똑같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비교를 해보면 요 강간죄 예비인모가 더 중하기 때문에 결론이 강간죄 예비인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시험은 기억번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되었다. 그렇지만 나머지 니은 디귿도 같이 봐두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 꼭 좀 알아두세요. 초과 실행한 경우로 갑니다. 초과 실행한 경우가 교사죄에서 제일 출제가 잘 되죠. 잘 됩니다. 이 초과 실행한 부분은 질적 초과와 양적 초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셔야 돼요. 다시 노트 올게요. 자, 노트를 오면, 자, 교사한 범죄와 실행한 범죄가 불일치한 부분을 착오라고 했는데, 그쵸? 이 A가 시킨 범죄를 B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질적 초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엉뚱한 범죄를 해오는 거예요. 엉뚱하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시키지도 않은 다른 죄를 한다는 거예요. 분명 이 친구가 내가 시킨 범죄를 해온다 했는데 근데 현장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범죄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그림을 보면 나는 분명 절도를 시켰어요. 동그라미라는 절도를 시켰는데 그럼 동그라미라는 죄를 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네모난 범죄를 해오는 거예요. 동그라미와 네모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쵸? 난 분명히 절도를 시켰는데 이 친구가 절도를 안 하고 강간을 하는 거예요. 강간. 절도하고 강간하고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전혀 없지.
자, 나는 분명히 강도를 해오라고 했는데 강도는 재산죄잖아요. 재산죄. 그쵸? 자, 재산죄인데 재산죄를 안 하고 지금 성욕을 풀고 있는 거야. 지금 강간을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공통점이 없단 말이죠. 그쵸? 앞에 절도와 강도는 분명히 재물죄인데 재산죄인데 이건 재산죄가 아니잖아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릅니다. 이것을 질적으로 전혀 엉뚱한 범죄를 해왔다. 이런 말이. 자, 그랬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자, 절도를 시켰는데 강간을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강간은 난 시키지도 않고 네 혼자 단독적으로 범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너의 단독 책임인 것이지 교사자는 강간 해오라는 말 기억자도 안 꺼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시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교사자는 절도로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 단독 범행이다. 이런 말이. 물론 여기 밑에도 강간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도 첫 번째 강간이나 두 번째 강간이나 난 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너만 단독적으로 책임지면 된다. 이런 말이고. 자, 절도인데요. 절도죄 분명히 이 친구가 절도죄 승낙했잖아요. 근데 절도를 하지 않고 강간했잖아요. 그러면 자, 이 절도에 대해서는 둘이 합의를 받기 때문에 예비음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도는 예비음모가 없어요. 처벌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절도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됩니다.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강도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강도는 예비음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절도는 무죄가 되고 강도는 예비음모죄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31조 2항에 따라서 예비음모죄로 A가 처벌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교사자가 요 강도죄 같은 경우에는 교사자가 교사 부분에 대해서 예비의무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비의무 처벌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처벌조항이 있다면 이 강도는 예비의무로 가고요. 절도는 검토해보니까 없으니까 이것은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밑에 글씨가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다시 올게요. 여기 봅니다. 질적 초과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범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그때는 교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비의무 처벌조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예비의무가 있다면 예비의무로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을 나눠봤는데 기억 니은을 나눈 이유가 뭐냐면 요 상해와 절도는 예비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나 밑에 보면 강도, 강간, 살인, 방화 같은 경우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비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죄를 교사했다면 요 범죄는 형이 좀 높죠? 요것은 요 범죄의 예비무로 가는 거예요. 예비무로 이렇게 갑니다. 전혀 엉뚱한 범죄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 보세요. 강도를 시켰는데 강간이나 방화를 했다. 강간을 시켰는데 강도를 했다. 살인을 시켰는데 방화를 했다. 방화를 시켰는데 강도나 살인을 했다. 앞에 거랑 완전 다르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때는 나는 강간이나 방화 이런 걸 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너 단독 범행이 되는 것이고 나는 책임질 일이 없지만 강도, 강간, 살인, 방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비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된다 이런 말입니다. 됐나요? 자, 됐고 올라가 보면 상해를 시켰는데 절도나 강간, 절도를 시켰는데 상해, 강간, 상해와 방화를 등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질적 초과잖아요. 그런데 상해나 절도 자체는 예비의무가 없기 때문에 불가벌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정리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요것만 봤어요. 질적 초과에서 요것만 이렇게 공부했었더랬습니다. 초과가 비본질적이다. 이 부분은 공부를 안 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 부분이 그 중에서 요 기억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최근에. 요 사기를 교사했는데 공갈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질적 초과라고 다수 학자들은 봅니다. 양적 초과가 아니고요. 질적 초과에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봐요. 다수 학자들이.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은 이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본질은 어떻게 푸느냐면 질적 초과에 속하긴 하지만 다수 학자들은 이것을 이 비본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사기를 교사했는데 공갈을 했다면 교사한 범죄의 교사가 됩니다. 사기죄의 교사를 봅니다. 이것이 23년도 경간부 시험에 출제가 됐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옛날에 사법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도 아니고 2000년도 초반에. 근데 이제 워낙 나올 것이 없다 보니까, 왜냐하면 닳고 닳았거든요. 지문들이 닳고 닳았기 때문에 출제자들이 옛날 사시 쪽으로 가서 공무원 시험에 낼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골라서 발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23년도 지방정부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받으시고,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쪽하고 이쪽이 중요한 부분이지.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이 출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적 초과는 뭐냐? 이런 말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 먹을 걸 두 그릇 먹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양적으로 좀 한 그릇 더 먹은 거지? 그 생각입니다. 죄질은 같아요. 질적은 죄질 자체가 달랐지만 양적은 죄질이 같단 말이죠. 짜장면 한 그릇 먹을 것을 두 그릇 먹었다. 그런데 질적은 뭐다? 짜장면 먹을 것을 짜장면 먹지 않고 짬뽕 먹었다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양적은 같지만 정도를 초과했을 뿐이다. 이런 거예요. 다시 노트 가보면 여기 보세요. 질적은 동그라미 시켰는데 네모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양적은 동그라미 시켰는데 더 큰 동그라미를 해온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절도를 시켰는데 강도를 한 거야. 그쵸? 강도는 뭐예요? 강도는 강도 속에는 절도가 들어오잖아요. 요만큼 들어오잖아요. 요만큼이 겹치죠. 그리고 이 외에 폭행하고 협박이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원래는 요만큼이었는데 이 부분을 더 초과해서 한 것뿐이지. 상해도 마찬가지죠. 상해도 상해를 시켰는데 상해를 한다 했어요. 상해를 한다 했는데 생명까지 뺏은 거지. 이렇게. 그쵸? 그래서 보통 이 양적 초과 같은 경우는 절도를 시켰는데 강도를 냈다. 상해를 시켰는데 살인을 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때는요. 원칙적으로 이 교사자는 교사한 범죄의 범죄, 즉 절도하고 상해죄의 교사만 됩니다. 나는 강도를 시킨 적이 없고 살인을 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시킨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시킨 범죄의 죄책만 지면 됩니다.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게 원칙인 겁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뭐냐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이 결과적 가정범의 교사가 됩니다. 이 부분은 결과적 가정범 할 때 배웠죠? 그래서 이 예외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 상해를 교사할 때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했다면 그때는 상해치사가 되겠죠. 결과적 가정범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원칙을 가보면 절도와 강도, 상해와 살인 설명드렸어요. 다만 예외가 있다면 결과적 가정범을 했다고 했을 때 교사자에게 중한 죄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다면 결과적 가정범의 교사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 보셨죠? 상해를 시켰는데 사망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망 부분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다면 상해치사죄의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